안녕하세요 여러분, 테라 리서치의 테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될 거장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젠슨왕이 그리는 인비디아,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에 대한 발언들을 한국어 더빙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편집에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좀 더 갈고 닦아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보니 엔비디아를 플랫폼이라고 하더군요. 플랫폼이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다른 것을 짓는다는 뜻인가요? 엔비디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순수 기술 기업입니다. 사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순수 기술 기업일 겁니다. 우리는 무에서 기술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최종 제품은 순수 기술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그 위에 다양한 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술 기업을 보면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정보검색 분야에 있는데 이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따로 있는 훌륭한 기술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순수하게 기술 그 자체입니다. AI와 우리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은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기술 플랫폼이 여러 층, 즉 레이어로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애플리케이션이나 산업이 그 플랫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플랫폼의 가장 밑바닥은 에너지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성장 이니셔티브와 에너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이 새로운 산업을 번영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1계층은 에너지입니다. 2계층은 칩과 시스템인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3계층은 수많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는 칩 위에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로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수백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이는 사람들이 과학, 언어, 이미지, 로봇공학,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 번째 계층을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죠.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인프라를 클라우드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에는 땅, 전력, 건물이 포함된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또 다른 산업을 낳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계층은 인프라입니다. 여기에는 금융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의 계층, 사람들이 AI를 이야기할 때 주로 주목하는 것이 바로 AI 모델입니다. 챗 GPT라는 혁명적인 모델, 엔스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은 전 세계 150만 개 AI 모델 중 4개일 뿐이라는 겁니다. AI는 단순히 영어나 언어를 이해하는 지능이 아닙니다. 유전자, 단백질, 화학,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AI, 양자를 이해하는 AI, 물리적 움직임, 즉 로봇공학을 이해하는 AI도 있습니다. 긴 시간의 패턴을 이해하는 금융 서비스 AI, 다양한 양식을 종단적으로 이해하는 헬스케어 AI 등도 있죠. 따라서 AI는 이 모든 다양한 범위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한 가지 영역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AI가 기본적으로 모든 과학 분야와 모든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형태의 정보에 걸쳐 있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150만 개의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최종 분석에서 이 AI 모델들은 기술이지만 기술은 결국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제조, 자율주행차, 운송 등 각 산업은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5계층 스택입니다.
잠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가장 낮은 레벨, 즉 플랫폼 레벨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모든 AI 기업과 협력하는 AI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기술 기업과 모든 산업의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해자라고 묘사하는 것, 혹은 이 모든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기술들이 우리와 소통하는 언어는 우리가 25년 전에 발명한 쿠다라는 아키텍처입니다. 그 위에 쿠다 라이브러리와 우리가 수년간 발명한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플랫폼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진 않지만 전 세계 모든 자율주행차 회사와 일합니다. 우리는 신약을 개발하진 않지만 전 세계 모든 신약 개발 회사와 일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오늘 대여섯 명의 어린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엔비디아가 더 나은 게임 경험을 제공해줬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AI 산업을 발명하기 전에 우리가 창조한 첫 번째 산업은 현대적인 게임 산업이었습니다. 모르셨군요. 저는 이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의 게임 플랫폼입니다. 아마 모르셨겠지만 오늘 아이들이 저에게 주로 이야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3억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고 그중 100억 명은 닌텐도 스위치 사용자인데 거기에도 엔비디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꽤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이 AI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 화웨이는 당신이 갖지 못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 경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고 있나요? 아주 좋은 헤드라인이었죠. 네, 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헤드라인에서는 전제 조건이나 배경 설명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겠습니다. AI를 아까 말한 5계층 케이크로 단순화해 봅시다. 에너지, 칩,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위로 따져보죠. 가장 낮은 단계인 에너지. 중국은 국가로서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는 작은데 에너지는 2배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이번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미국을 재산업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뉴팩처링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미국이 다시 물건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니까요. 경제의 그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미국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하고 그는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그 전체 섹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없이 어떻게 칩 공장, 컴퓨터 시스템 공장, 그리고 우리가 AI 공장이라고 부르는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칩 공장, 슈퍼컴퓨터 공장, AI 공장이라는 3가지 유형의 공장을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한편으로 우리는 미국을 재산업화하고 싶습니다. 에너지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에너지를 악당 취급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에너지가 성장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은 그가 초반에 한 가장 훌륭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에서 보면 우리는 50% 수준이고 성장이 정체된 평평한 상태인 반면 그들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칩,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몇 세대 앞서 있습니다. 칩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앞서 있고 모두가 이를 인정합니다. 세 번째, 인프라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착공부터 AI 슈퍼컴퓨터를 가동하기까지 아마 3년은 걸릴 겁니다. 중국은 주말이면 병원을 지어냅니다. 이건 정말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인프라 계층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짓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들은 건설자들이니까요.
칩에 대해서 짧게 덧붙이자면 우리가 몇 세대 앞서 있지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는 제조 공정입니다. 중국이 제조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칩 반도체 회사의 에너지 비용을 50% 할인해 줍니다. 직원들이 공장으로 출근할 수 있게 무료 교통편도 제공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애초에 에너지 비용이 그들보다 비싼데 그들은 거기서 50%를 더 할인해 주니까요. 그러니 아마 비용 차이가 4배에서 8배는 날 겁니다. 그럼 중국과의 이 거대한 경쟁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답변하기 전에 아까 하던 5계층 핸디캡 분석을 마저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립니다. 다음 계층인 모델입니다. 미국의 최첨단 모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마 6개월 정도 앞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140만에서 150만 개의 모델 중 대부분은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중요한 이유는 오픈소스 없이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없고 대학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수 없으며 AI를 가르칠 수도 과학자들이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없이는 경제 전반의 산업이 근본적으로 발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리눅스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쿠버네티스나 파이토치 같은 기술들이 AI를 번영하게 했는데 모두 오픈소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계층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만약 중국 사회와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AI가 해보다 득이 많을 것 같은가 라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중국은 80%가 득이 더 많다고 답할 겁니다. 미국은 그 반대일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AI를 공상과학 영화처럼 묘사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려도 해야겠지만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AI는 자동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애플리케이션과 AI 확산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기술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적용하는 쪽이 산업혁명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는 영국에서 발명되었지만 미국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우리가 지금의 위치에 있습니다. 단순히 챗 GPT 대 딥시크의 대결이 아닙니다. 모든 스택과 모든 산업에 걸쳐서 봐야 합니다. 말이 되네요.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엔 복잡하군요. 그렇다면 화웨이의 자원을 쏟아붓는 중국을 상대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선 미국의 기술 산업은 금융 서비스나 군대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강이라는 점에 우리 모두 동의할 겁니다. 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산업 중 하나인 기술 산업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맞붙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 산업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빠르고 창의적입니다. 누구와도 상대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을 그들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엔비디아의 중국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양쪽 모두에게 금지당한 첫 번째 기업일 겁니다. 조금 농담 섞어 말했지만 현재 우리는 중국에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AI 시장이자 두 번째로 큰 기술 시장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에 없어도 다른 곳에서 성장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미국에 수출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전체를 그들에게 내주는 것은 그들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을 내주는 대신 가서 경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화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지원을 받든 간에 그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경쟁합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민첩합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없으면 중국의 AI 산업이 퇴보할 것이라고들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반도체 산업은 매년 2배씩 성장했습니다. 서구권의 반도체 산업은 연간 20에서 30% 성장합니다. 복리로 20에서 30% 성장하는 것과 매년 2배로 성장하는 것은 따라잡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은 그들은 2루에서 시작하고 우리는 이제 타석에 들어서는 격이군요. 그들은 진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가 각국에 중국과 AI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대표단조차 보내지 않았죠. 우리가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 확산에 영리합니다. 5G를 예로 들면 그들은 5G가 플랫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위에 온갖 서비스를 구축하니까요.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엔비디아는 25년 먼저 도착했죠. 그래서 당신은 생태계를 구축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5G의 경우 화웨이는 고립되었지만 독차지하며 규모를 키웠고 그들의 우방국 국가들의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AI 동맹이 생길 것이고 중국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킬 겁니다. 중국이 만들려는 생태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피지컬이라든지 사회적으로라든지 다방면으로 말이죠.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봅시다. 세계 10대 과학기술대학 중 9개가 이제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첫째, 그들은 고학력 학생 인구가 많습니다. 둘째, 전 세계 AI 연구원의 50%가 중국인입니다. 셋째, 작년 AI 특허의 70%를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AI 생태계는 활기차고 풍부하며 매우 혁신적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있죠. 이 모든 과학자들이 그 계층에 앉아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중국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만의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AI 연구원, 컴퓨터 과학자, 풍부한 소프트웨어 능력을 활용해서 그들만의 전체 생태계를 구축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구축하면 수출할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